그 요즘 신부들은 그 한국 결혼에 대해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신랑분들도 스펙이 많이 높아졌고, 신부들도 스펙이 많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신부들도 과거에는 사실 그 한국 결혼 주위에 듣는 거, 누가 가면 한국 가서 잘 살더라. 이 정보만 보고. 일단은 한국 가면 잘 살더라. 딱 요거 한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부들도 한국 가서 잘 사는데 좋은 신랑 만나고 싶어. 진짜 자기도 행복을 찾고 싶은 신부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과거에 우리가 맞선을 보면요. 신부들이 거의 90%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랑분 어떤 스펙보다도 신랑분 외모가 잘생겼다기보다는 진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인상.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신부들이 막 일어서 가잖아요. 우리가 저 신랑분들 중에 특히 좀 외모가 아주 날카롭게 쉽게 말하면은 조금 약간 건달처럼 보이는 외모가 있을 분 있잖아요. 신부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부들은 뭐예요? 한국에 돈 보고 막 한다 하면 무조건 하죠.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성들도 결혼했잖아요. 응? 20대 신부들이 60대 신랑들한테도 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돈만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고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경향이 많아진 거예요. 그 신부들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지금 어떤 유튜브를 본다든지 베트남의 페이스북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사는 신부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글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신부들이 올려놓는 글들이라는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신부들은 맞선을 보면은 시골에 농사한다, 잘 안 갈라 그러죠. 그러면 농장한다, 그럼 또 괜찮아요. 농장이냐 농사하느냐, 이게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그 신랑들 중에도 농장 하시는 분,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1년에 막 한 2억 3억씩 벌고 몇 억씩 벌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랑이 경제적인 거와 진짜 사람이 좋은 거, 이걸 반드시 그 신부들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역도 많이 고려가 되나요? 도시냐, 그냥 어떤 부산이냐 서울이냐 이거는 아니고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특히 이제 왜 서울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살고 싶은 신부들이 있죠, 있기는. 근데 그거는 극소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선을 이제 보다 보면 신부들한테 신랑이 사는 데는 이런 데고 거의 중소도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과거에도 불과 한 2, 3년 전인데, 어떤 울진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울진 가면 사실 뭐 저 동해안 쪽에 자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울진이다 보니까 신부가 막 어디냐, 신랑 집이 울진 시내에서 얼마나 뜨느냐, 시장에서 얼마나 뜨느냐, 막 이런 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막 우리가 위성 지도 펼치고 설명을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시장 가는데 걸어서 뭐 10분 하면 가겠네요 하고, 그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신부들도 우리가 이제 맞선 보다 보면 신부들한테 물어봐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한국 결혼을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사실 막연한 한국의 경치가 좋고 눈이 오는 한국,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그래도 한국의 신랑들이, 한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가정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이 말이 많아졌어요. 직업적인 것들은 많이 따지지 않나요?
이제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좀 다릅니다. 북쪽 여성들은 남편 직업, 남편 수입 좀 많이 약간 따지는 편이죠. 이 남쪽 여성들은 어떤 직업이나 수입보다는 사람이 착해 보이는 걸. 그 남쪽 여성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해. 왜? 그냥 한국 남자들은 그래도 누구나 좀 다 잘 벌겠지라는 생각을, 기본은 하겠지. 기본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사람이 착해 보이냐. 제가 이제 맞선을 보는데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신랑이 일주일에 맥주를 한 캔, 두 캔 먹는다. 근데 이 신부는 술 먹는 사람하고 안 하겠다 이거죠. 아예. 아예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신랑 일주일에 맥주 한 캔, 두 캔 먹는데 이 신랑이 돈을 아주 잘 벌어. 월 한 1,000만 이상 벌어. 그러면 한 신랑 월 한 200 몇십만,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어. 근데 그 사람은 술 아예 안 먹어. 너 누가 좋은데 하니까 술 안 먹는 이 사람이 좋대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순박한 거예요. 오히려 남쪽 여자들이 더 이지에 더 밝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북쪽 여자들이 좀 경제관념을 조금 더 받고, 이 남쪽 신부들은 뭐라 하노, 사실상 좀 순박하면서 그냥 당연히 한국 사람 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맞선을 보다 보면요, 수입을 묻는 신부들이 사실 뭐 한 몇 달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저 북쪽에 맞선을 보러 가서 월 300만 원 받는 신랑이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신랑이 수입이 작다고 여자들한테 다 차있다. 여자들이 아무도 안 연락하더라. 그래갖고 결국 못하고 와서 우리 쪽에 와서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여성들이 약간은 돈 한 달에 얼마 버느냐. 그러고 사실 북쪽은 맞선을 볼 때 좀 그게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 수입이 얼마다. 그걸 다 밝힌대요. 남쪽은 그게 잘 안 밝히거든요. 그냥 저도 가끔 신부들이 물는 경우가 있으면은, 와이프 고생 안 시키고 와이프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번다. 그러면 이 신랑이 수입이 최소 500 이상 버는 사람이다. 내 생각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신랑은 와이프 고생 안 시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남쪽 여성들은 사실상 이제 한국 가서 살아보면 또 이제 알죠. 살다 보면은 월급이 좀 작게 받는 신랑은 빠듯하게 좀 살아갈 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실상 처음부터 돈 보고 계산하면서 하지는 않는다. 돈이 당연히 많을 거다. 한국 가면 나한테도 잘해주고 자기 부모들한테도 좀 잘해주겠지. 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쪽 여성들이니까. 그래서 신부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랑들 진짜 착해 보여.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참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 좋아하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좋아하는 이유잖아요. 술, 담배 끊어야겠네. 술, 담배, 결혼하기 위해서 술, 담배 끊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많더라고, 또 보면요. 그리고 전자담배에 바꾸는 분도 있고, 또 술은 지금은 옛날처럼 한국도 술 많이 먹는 시대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회사 회식도 잘 참석 안 한다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하는 신랑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모임, 혼자서 집에서 매일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을 좀 드물고, 담배 때문에는 살짝 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처음에는 신부가 괜찮아요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좀 끊으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랑을 돈만 보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결국 뭐냐? 착하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 그리고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 가진 신부들이 많아졌다. 그게 진리입니다.